차라리 1등 주식에다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6%를 뽑아서 생활비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1등 주식은 95%, 저는 한 95% 정도 이제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한 5개 정도가 더블을 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기가 훨씬 더 쉽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1등주에 투자하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참 지금 현재 미국 주식 시장이 버블이 많이 끼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어떤 분들은 폭락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상당한 조정이 올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도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빠지면 사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시는 분은 저는 좀 그렇게 좀 조언을 드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50%는 현재 사라. 예. 50%는? 예, 50%는 현재 사고 그리고 고점 대비 10% 정도 빠지면 그때 들어가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들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떨어질 때는 그냥 리밸런싱 하면서 2.5% 떨어질 때마다 한 10%씩 팔면서 그러면서 이제 위기를 대응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한 두 구간 그러니까 5% 정도가 올랐을 때는 다시 사는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된다면 오히려 주식수를 늘려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네. 나라별로도 지금 뭐 백신부터 시작해서 좋은 나라는 뭐 다 뭐 돈 풀어가지고 다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돈이 없는 나라는 정말 힘들잖아요. 신흥국들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기업도 이게 좀 기업 간의 그 빈부의 격차가 되게 심해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다 보면 정부 차원에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결국은 어떤 그 정부의 어떤 그 간섭이 들어오지 않겠냐. 그래서 요즘 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이 1등 주식은 아마 그런 기업일 테니 이런 어떤 리스크는 없을까요? 정부의 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이런 걸로? 리스크는 분명히 있죠. 예,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뭐 첫 번째는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규제를 하기는 쉽지는 않다. 전에 이제 97년도에 그 인터넷이 처음 이제 막 보급이 되고 그랬을 때 윈도우를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했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익스플로러를 끼워 넣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독점법 위주로 해가지고 걸렸었고 그게 뭐 거의 한 7년 8년 정도를 이제 걸리면서 이제 법정 다툼을 했었죠. 그랬었는데 실제로는 그때 이제 그 익스플로러와 같은 그런 그 넷스케이프라는 이제 인터넷을 이제 찾는 그런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는 망했어요. 망했죠. 그 중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소송전을 그렇게 길게 끌다가 결국은 1등에도 좀 내려오면서 그때 이제 소송이 흐지부지 되면서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도 빅테크를 이제 쪼개야 된다, 뭐 이런 분할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긴 한데 실제로는 소송전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테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재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표 기업인 그 미국의 애플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빅테크 주식을 제재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제재를 하는 시기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재를 했을 때는 현재 이제 미국을 먹여 살리는 게 뭐 예전에 뭐 엑슨모빌이라든가 보잉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현재 이제 플랫폼 기업이 그렇게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런 기업을 제재를 해가지고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힘보다 민간 기업의 힘이 굉장히 크면서 세계적으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 힘을 뺄 뭐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으나 그게 이제 오히려 리스크가 있을 때는 더 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고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일자리는 점점 사라져 가게 될 것이고 뭐 퇴출될 것이다라고까지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살아남을 직업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잖아요. 그게 뭘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 인공지능이 이제 계속해서 있다 보면 뭐 인간의 직업은 지속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없어지는 직업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일수록 빨리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돈을 적게 버는 직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만든다라고 하면 햄버거 기계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햄버거를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과정이나 아니면 서빙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알바를 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햄버거 기계가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햄버거 기계를 돌리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이 사람을 썼을 때가 훨씬 더 이제 인건비가 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직업이 없어지는 직업들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자 직업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뭐 트레이더 같은 경우 JP모건 같은 데서 이제 트레이더를 이제 쓰고 있었는데 한 200명 정도의 트레이더가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계가 그 트레이더를 대신을 했는데 그 인공지능 기계를 서포트할 수 있는 5명 정도만 남았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연봉 자체가 뭐 한 몇억 원대였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날리면서 굉장히 원가 절감을 많이 한 것이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저는 앞으로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1인 창업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인건비 때문에 내가 이제 사람을 쓰지는 못하고 사업을 못했었는데 인건비가 절감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1인 창업도 굉장히 가능하다. 예, 라고 볼 수 있고 AI 예, 같은 시스템을 이용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1인 창업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소비자가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투자자 이 두 가지 정도만 남지 않을까. 예. 만약에 이제 극단적으로 끝까지 간다면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식 투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투자자로서 살아남아야 된다. 네. 자산 가치를 계속 증식할 수 있는. 그렇죠. 주식 투자자가 좋은 게 나이 80을 먹어도 예, 부동산 투자자는 사람들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예, 세입자 월세 냈나 안 냈나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뭐 전화만 하면 된다, 예, 전화 들 힘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예. 오히려 이제 세입자하고 이제 가서 물이 새는지 뭐 이런 거 다 찾아봐야 되고 재건축 재개발 안 되면은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는데 주식은 진짜로 손에서 마우스 들고 클릭 한 번만 할 줄 알면 그렇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터치 한 번만 할 줄 알면 그러면 됩니다. 예. 근데 이 주식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게 장기 투자가 좋다. 개인이 돈 버는 거는 기관이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은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네. 근데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주식은 오를 때 좀 적당히 팔고 또 떨어지면 사고 이게 반복이 돼야 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투자인가요? 주식은 뭐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잘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예. 장기 투자를 하면 어떻게 안 좋은가라고 했을 때 2021년 뭐 11월 3일 기준으로 한번 본다면 네. SK 하이닉스는 1999년도에 77만 원이었는데요. 예. 현재 한 10만 원 하고요. 엄청 떨어졌네. 예. 그리고 그 현대차 같은 경우 2012년도에 28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22만 원이고요. 10년 동안 역주행했고요. 그리고 HMM 여기는 이제 과거에 34만 원 정도였는데 현재는 한 2만 6천 원. 포스코는 50만 원 찍었죠. 2012년도에 그랬는데 29,600원이고요. OCI가 이제 태양광 만드는 회사인데 2011년도에 61만 원 찍었습니다. 현재는 12만 9천 원, 거의 6분의 1 토막 났고요. LG 디스플레이는 2011년도에 4만 1천 원 찍었는데 현재는 19,700원. KT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19만 원이었는데 현재 3만 원입니다. 뭐 삼부토건은 2000년대 초반에 67만 원이었는데 2000년 3월에 300원까지 찍었다가요. 현재는 2,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주식을 자기가 이제 픽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찍어서 어떤 주식을 장기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돈 버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정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뭐 시총 1등이 제일 좋은 이유가 뭐냐면 주식을 뭐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주식을 공부를 해서 재무제표를 보고 뭐 이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시간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돈을 버는 거는 이제 다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정해주는 거는 얘가 그만큼 올라갈 만한 능력도 되고 그리고 현금 동원력도 되고 여러 가지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기 때문에 시총 1등을 올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총 1등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장기 투자가 가능한데 이런 엄한 주식에다 투자를 하면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20대에 시작하면 좋겠지만 30, 40대에 시작을 해가지고 30년 정도가 지나야지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자산이 모이는데 그때는 또 명퇴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식 투자를 아주 잘못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니까 뭐 1억을 갖고 보존한 것도 아니고 1억이 막 마이너스가 나서 50%까지 빠졌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뭐 80%, 90%까지 빠졌을 때는 노후 대비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등 주식은 노후 대비가 이제 되는 주식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도 물어봐요. 뭐를 얘기를 하냐면 배당주가 낫냐 아니면 1등주가 낫냐. 요새 예, 겨울이니까 또. 네. 근데 저는 이제 배당주를 왜 투자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AT&T라든가 뭐 이런 주식이 이제 뭐 요즘에는 하도 주가가 떨어져서 한 8%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에 그래도 배당주 중에 그래도 괜찮은 게 맥쿼리 인프라라고 있는데 그게 한 6% 정도 줍니다. 예. 그런데 뭐 1년에 올라가는 거는 뭐 한 6% 정도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거의 다 배당주 같은 경우는 성장이 끝난 주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6%를 주는데 6%를 떨어진 채로 이제 그 오히려 내가 내 돈을 뽑아먹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세계 1등 주식 같은 경우는 세계 1등 주식 외에는 아닙니다. 세계 1등 주식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5% 정도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1등 주식에다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6%를 뽑아서 생활비를 쓰시는 거예요. 매도해서. 예. 그리고 차라리 19%를 갖고 계속 복리로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부자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도 내가 노후 대비가 되는 투자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요즘 주식 투자로 좀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고민이 많거든요. 뭐 30, 40% 대형주, 우량주 투자했는데 30%씩 뭐 마이너스 파란불 났다 이런 분들도 있고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꼭 살아남는 어떤 원칙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식 시장에서 뭐 살아남는다라고 했을 때는 뭐 공부를 많이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재무제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보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제 뭐 사장님도 만나보고 뭐 이러라고 이제 얘기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 개미 투자자들이 그렇게 뭐 주식 시장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요.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장을 만났다 하더라도 사장님은 가장 강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기 네. 사업에 확신이 있지. 오히려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듣고 주식을 사면 산다고 오르냐 이거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진짜로 주식을 잘 선택을 해서 테슬라 같은 주식을 선택을 해서 한 뭐 3배, 4배 이렇게 올랐다고 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식을 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성공한다는 또 보장이 별로 없는 거죠. 예,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지속적으로 자기가 어떤 시장을 이제 택해가지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래서 이제 대형으로 나온 게 ETF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ETF는 뭐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계속해서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죠. 예, 주식시장이 망하지 않는 한.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500개 기업을 계속해서 갈아 끼우면서 아주 우량한 기업들로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망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익률 자체가 1년에 평균으로 보면 한 9.1%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뭐 S&P 500이나 나스닥이 많이 올라서 한 25%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는 뭐 애플 같은 경우도 25% 정도가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0%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1등 주식하고 비슷한 경우가 되긴 하겠지만 작년이나 뭐 꾸준히 한 30년간을 지켜봤을 때는 한 9.1%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1등 주식에 투자하시는 것이 더 많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1등 주식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예. 여러모로 우리가 보통 중소형주를 투자를 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템베거를 노리잖아요. 네. 작은 주식일수록 빨리 오를 수 있고 가볍게 오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보다는 안정적으로 오히려 1등 주식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네. 그래서 그 피터 린치가 이제 얘기한 게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5개 정도 주식을 사면 그 중에 1개는 많이 오르고 1개는 많이 떨어지고 3개는 똔똔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피터 린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많이 떨어진 주식을 팔고 많이 오른 주식으로 이제 갈아타라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똔똔인 주식은 어떤 게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어라. 근데 얘가 또 많이 떨어지면 걔는 또 팔고 올라가는 주식으로 갈아타라라고 하는데 뭐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하죠. 오르면 한 5% 먹고 빠지고요.
그리고 빠진 걸 갖고 떨어진 주식에다가 몰빵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오히려 잡초 키우기가 되는 거죠. 오히려 잡초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잡초에다가 더 물을 주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피터 린치이기 때문에 5개 중에 1개가 오른 거예요. 그렇지. 픽을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거고 그 정도의 이 인력과 그리고 돈과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는 20개 중에 1개가 오릅니다. 예. 그리고 그게 만약에 더블을 쳤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다고 해도 부자가 못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가 있다고 쳤을 때 20개 중에 1개가 올랐다라고 했을 때는 1개가 500만 원이잖아요. 20개 중에 1개니까. 근데 얘가 많이 올랐다는 거는 2배를 쳤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5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된 것이죠. 그러면 1000만 원이 그러니까 500만 원이 오른 것인데 1억으로 따지면 5%밖에 안 오른 거야. 그러니까 그 5% 정도밖에 안 오르는 것을 5개 종목을 더블을 다 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야지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1등 주식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개미들은 일단은 오르면 5% 오르면 팔지 더블 오를 때까지 안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떨어진 주식에다 몰빵을 치기 때문에 절대 평균 수익률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1등 주식은 95% 저는 한 95% 정도 이제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보는데요. 95%를 투자를 했을 때는 25%가 올랐을 때는 훨씬 더 그러니까 한 5개 정도가 더블을 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기가 훨씬 더 쉽다. 그러니까 책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그 주식시장에서 꿈 같은 초과 이익을 거두는 법이 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사면서 픽을 하면서 야, 이건 무조건 10년만 묵혀두면 반드시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안심이 되고 좋겠어요. 그 그렇죠. 과정이 좀 그렇다 해도 수익도 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식이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10년 동안 오르는 주식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회사가 돈을 버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이 자꾸만 돈을 벌려고 이제 하는 거죠. 예, 트레이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을 다른 데 좀 써라. 그러니까 주식은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만약에 이제 빚을 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자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식을 사게 되면 이제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1등 주식에다 투자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뭐 제가 아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트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도 분석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9시 땡 치면 그때서부터 이제 주식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3시 반까지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3시 반이 끝난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이제 오늘 판 주식 그리고 이제 내일 살 주식 그리고 내가 공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뭐 차트 공부라든가 아니면 따로 종목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하시면서 밤늦게까지 이제 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해외 주식을 했으면 분명히 뭐가 나오냐면 양도세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양도세가 나오는데 양도세에서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1등 주식 이외에 다른 주식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양도세를 낼 수준이 되는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22%의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이 아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삼성전자가 뭐 25% 이렇게 빠졌다라고 하면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금은 돈을 벌어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벌면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예. 종목 선택을 하고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하면 그러니까 거의 뭐 전업 투자자 아니면 힘들고요. 그리고 전업 투자자는 지속적으로 이제 자기가 생활비를 벌어 써야 되기 때문에 종잣돈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생활비를 계속 뽑아서 꽃감 빼먹듯이. 그렇죠. 예. 만약에 1등 주식을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1억을 투자를 했으면 내가 2,500만 원 벌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2,500만 원을 벌어도 결국은 2,500만 원이 생활비로 나가기 때문에 벌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드머니는 1억 정도에 머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고 그래 가서 하는데 결국은 뭐 똔똔인 상황이 그리고 자기가 뭐 감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좀 무리하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가 돈을 오히려 까먹으면
이게 뭐 힘든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역발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등 주식과 1등 주식이 아닌 주식을 양도세가 나왔을 시점에 다 계산이 돼서 나오거든요. 1등 주식이 더 벌었다. 그러면 본인은 트레이딩을 할 가망성이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다 팔고 1등 주식으로 갈아타라. 금만 편하게. 예. 예.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잘 보내라. 근데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얼마 벌었는지 잃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를 자기가 계산을 해가지고 진짜 내가 벌었으면 진짜 25% 넘었는지 총수익률 자체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저자님은 지금 1등 주식에 투자하고 계시나요? 네, 1등 주식의 95%를 95%가 아니라 97%, 98%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요. 나머지 주식을 뭐 이제 그렇게 조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밤 새벽까지 봐야 돼, 장 봐야 돼, 뭐 이런 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잠을 잘 못 자 밤에 이러진 않으시나요? 저는 이제 주식을 사놓고 만약에 이제 뭐 2.5%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가에 2.5% 떨어졌을 때 파는 옵션 같은 걸 걸어놔요. 그러고 그냥 편안하게 자고. 그렇죠. 예. 이게 중간에도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종가 기준이거든요. 종가 예, 기준으로. 그러니까 LOC라고 해가지고 종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10%가 자동으로 나가게끔. 근데 이제 저는 좀 아침형 인간이기 때문에 걸어놓긴 하되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4시 반쯤에 일어나서 요즘에 6시에 끝나는데 4시 반에 일어나서 좀 운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결국 돈을 벌면서도 마음 편한 주식 투자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